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주인공으로 쓴 소설을 팬픽이라고 하는데 상당수가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동성애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과 손양원 목사 순교 70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한국교회가 손양원 목사의 순교 정신을 이어 섬김의 역할을 다하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6.25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내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한 것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주인공으로 쓴 소설을 팬픽이라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는 추세인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동성애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천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 그룹 BTS 멤버들이 낯뜨거운 배드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멤버들이 나누는 과도한 성적 표현은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팬들이 직접 쓴 소설 팬픽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팬과 소설을 뜻하는 픽션의 합성어 팬픽, 팬들이 비틀거나 창작한 소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10대 청소년들의 전유물로 받아들여졌지만 요즘엔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 정도로 시장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소재와 선정성입니다. 대부분의 팬픽이 남성 간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데 노골적이고 과도한 성적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 팬픽이 벌써 수십 년째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엔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비밀리에 팬픽을 공급하거나 소비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실존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동성애 콘텐츠 알패스까지 등장했습니다. 트위터가 약간 그런 응지 문화가 엄청 많더라고요. 약간 이성간에 해도 뭔가 강간스러운 애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야기가 전개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성적 요소들이 있었어. 무엇보다 기성세대들이 동성애 팬픽의 선정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순 오락물이더라도 동성애를 다룬 팬픽을 계속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다 보면 성의 왜곡된 의식이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팬픽 자체를 잘 모릅니다. 부모 세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역시 다른 방식으로 더 노골적으로 더 상상력 있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정적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의 문제점을 언론도 계속 지적을 하고 계도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화를 자제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때 교회가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과 함께 손양원 목사 순교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 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총연합이 6.25 전쟁과 손양원 목사 순교 70년 기념 예배를 갖고 손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한국전쟁과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 예배가 18일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념 예배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교회 총연합 교단장과 임원 등 100여 명만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 삼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손 목사는 여수 애양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소외받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25년간 복음을 전했고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아 6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북한군에게 체포돼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손양원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며 손 목사의 용서와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자랑만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상과 삶을
역사 속에 체휼하지 못했던 못난 역사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이 땅의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리기까지 사랑으로 인고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는 특별 강연에서 사랑의 본보기를 손수 보여준 손양원 목사를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섬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을 절개를 지키면서 처절한 회개와 순수한 원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죽으신 순교적인 삶과 순교적인 죽음, 그것을 지금 좀 바라봐야 될 게 아닌가. 한편 한교총은 이날 평화로 가는 대로를 닦자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다가올 죽음을 피하지 않고 순교의 면류관을 받아든 손양원 목사의 사랑이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V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6.25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며 6.25 한국전쟁과 같은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남북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로 진행된 DMZ 평화 콘서트에서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교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박 교수는 갈등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에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기도로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기독교 주요 교단이 속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 주무관청을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한 것을 기념해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병구 문체부 종무실장을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주요 교단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감사예배와 축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축하 인사를 전한 류정호 한교총 대표회장은 한교총이 문체부로 이관한 것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병구 문체부 종무실장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대신해 문체부 소관 법인이 된 한교총이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단체로 자리매김한 것을 축하한다며 그동안 기독교 정통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돼준 것처럼 코로나 이후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을 내놓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남성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출시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혐오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인 혐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6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비롯한 여권의 개혁 입법 노력이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지만 게이트키퍼라는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이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 월트 디즈니 자회사 픽사 스튜디오가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 아웃을 출시했습니다. 이전에도 동성애 캐릭터가 나온 적은 있지만 동성애를 주제로 다룬 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와 야식남녀, 이태원 클라스 등에서 동성애 콘텐츠가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가 대중문화에 유입되면서 왜곡된 성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필름포럼 성현 대표는 블랙 수면방과 같은 퇴폐적인 문화가 있는 동성애에 인권 프레임을 씌워 거론조차 못하게 하는 상대주의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틀니 소리를 빗댄 틀딱이나 연금충, 할매미처럼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혐오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폭로한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 할머니를 겨냥한 혐오 표현과 인신공격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노인 혐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젊은 층이 떠안게 됐다는 거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담화문을 통해 국가 원수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우리가 공공의 적입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선 공공의 적만큼 좋은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북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북한이 내부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자칫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이정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육해군 참모총장이 각각 2020년 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사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서욱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군 기강과 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해 만반의 대비 태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각급 부대 지휘관은 정신적 대비 태세를 잘 갖추고 각급 제대별로 작전 군기강을 확립해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무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 모음이라며 볼턴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애타는 심정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란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 빠른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시기에 현장 지원 실탄을 제공하는 역할을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해야 할 몫이라며 그 구체적 지원 수단이 3차 추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거란 예측이 빗나가면서 여름철에 전국적으로 재유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확진자는 754명으로 지난 한 달 확진자 수 729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계 바이러스가 겨울에 더 활발하고 여름철에 수그러드는 특성을 보이지만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 이런 계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달 안으로 카카오톡의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시설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을 출입할 경우 네이버에서만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이용하던 걸 카톡으로 확대한 겁니다. 최근 카카오 측이 활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도입 날짜와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국가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심각하다고 답한 겁니다. 또한 한국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장애인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이주민, 노인, 여성 순이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을 전도하자, 부산의 주님께로라는 표어 아래 전도운동을 펼치는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코로나19 극복과 영적 회복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본부이사 김창영 목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성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통회 자복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 종식과 영적 회복, 나라와 민족,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부산 영락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자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장 목사는 직분을 맡을수록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며 능력받고 거듭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며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성경학교 수련회 등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가 이번 달 전국 62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여름 사역을 작년보다 축소하거나 다른 계획으로 대체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교회들은 숙박 형태의 기존 수련회 방식을 지향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이풀 선교회가 내달 2일 경기도 이천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서 언택트 사회,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엽니다.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이재기 교수, 조이풀 선교회 김명순 대표와 박상준 이사 등이 패널로 나서 빠르게 변화하는 언택트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동성애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동성애가 대중문화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인데요. 사람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는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